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10일부터 발매될 예정인 축구 승무패 58회차 7경기 분석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조금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분석에 있어서 큰 부담이 없었는데요. 오랜만에 다가온 유로 예선 일정인데요. 승부식 분석으로도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승무패에서는 대다수의 경기들이 무승부로 끝이 나며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결코 무시할 수 없었던 결과였는데요. 이번에 치러질 유로 예선 역시 주중에 치러지는 만큼 차후의 리그 일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 느껴졌는데요. 13일부터 첫 경기가 시작되는 만큼 오늘 준비한 분석은 기본적인 초기 배당을 토대로 한 초안이라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축구 승무패 58회차 어떤 경기들이 발매되었는지 살펴보면서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승무패 58회차 14경기를 우측에 나열해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영상에서 다룰 경기는 13일 1시부터 치러질 라트비아와 아르메니아의 맞대결부터 14일 3시 45분에 치러질 포르투갈과 슬로바키아의 맞대결까지 다뤄볼 예정이며 이후 8번째 경기부터 마지막 경기는 다음날 늦지 않게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경기부터 지금 바로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인 라트비아와 아르메니아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그룹 D조에 소속되었으며 아르메니아는 2승 1무이패를 기록하며 조3위에 라트비아는 전패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두 팀의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아르메니아가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홈팀 라트비아는 끈끈한 수비를 주무기로 하는 팀이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좋은 결과까진 도달하지 못해도 과정 자체는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 편이고 그럼에도 실점의 폭이 현저하게 높다는 점을 보았을 때 결코 승리를 단정짓기는 힘든 경기라고 느껴지기도 했으며 이번 아르메니아와의 맞대결에서도 어느 정도 수비적인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것 이외에는 이렇다 할 승리의 키포인트가 없는 상황이라 보여졌습니다. 원정팀 아르메니아 역시 지난 경기 크로아티아를 홈으로 불러들여 1대0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크로아티아 역시 지난 유로 예선 분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공격에서의 해결사가 없기도 했고 선수단의 노쇠화가 어느 정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 아르메니아가 이러한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1대0으로 패배했다는 것은 결코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결론짓기는 힘들었습니다. 다만 크로아티아전 패배를 제외하면 지난 유로 예선에서 비교적 상위 전력들을 상대로도 무패를 기록 중이었기에 이번 일정 역시 큰 점수차의 승리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라도 원정팀 아르메니아의 신승을 예상해보면서 아르메니아의 승리를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기인 스페인과 스코틀랜드의 맞대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가 이번에 발매된 14경기 중 가장 빅매치가 될 것이라 예상되었는데요. 먼저 두 팀은 지난 3월에 한 차례 맞대결을 가졌고 이날 스코틀랜드가 홈이라는 이점을 잘 이용해 2대0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는데요. 스페인에게는 어쩌면 지난 패배의 서력을 위해서라도 동기부여가 높을 것이라 느껴졌습니다. 먼저 두 팀은 그룹 A조에 위치해 있으며 스코틀랜드는 5경기에서 전승을 기록하며 선두에 스페인은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3승 1패를 기록하며 2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홈팀 스페인은 지난 경기 홈에서 키프로스에게 6대0의 대승을 거두면서 비교적 여유롭게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어느 정도 세대교체와 신구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유럽 내에서도 우승권 전력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스페인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공격수인 모라타의 폼까지 잔뜩 올라있는 상황인 만큼 홈에서 어느 정도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선전을 할 수 있을 전망이며 배당에서도 충분히 낮은 배당을 부여받을 만한 전력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역시 본선에서 조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 경기를 덜 치른 스페인이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조 1위가 당장 확정된 상황은 아닌데요. 다만 사실상 플레이오프행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며 스코틀랜드 역시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다만 득점을 기록하는 자원이 공격수가 아닌 미드필더인 맥토미니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최근 맥토미니는 리그에서도 극적인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어주며 좋은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공격수가 아닌 미드필더라는 불리함 때문에 맥토미니가 골을 몰아넣고 있다는 점이 결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지긴 힘들었고 톱 자원의 부재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비록 스코틀랜드가 최근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기록하긴 했지만 결코 현재 스페인의 뎁스도 무시할 수 없는 우승권 전력임을 감안해서 홈팀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하되 원정팀 스코틀랜드 역시 최근의 맥토미니의 폼과 조직력을 고려했을 때 무승부의 복수 선택지까지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기인 키프로스와 노르웨이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상 앞서 다룬 스페인과 스코틀랜드와는 상반되게 양팀의 체급차가 너무나도 명확한 두 팀의 맞대결인데요. 그룹 A조에 위치한 두 팀이며 노르웨이는 승점 7점으로 3위에 위치해 있고 키프로스는 전패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위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려 17골을 허용하며 어떤 팀을 상대로도 대량 실점을 허용한 키프로스입니다.
노르웨이는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기록해야만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려볼 수 있기에 전패를 기록한 키프로스보다 더욱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며 키프로스는 현재로선 전패를 기록하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큰 변수가 없다면 비록 원정이지만 노르웨이가 키프로스보다 비교적 체급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높은 팀이기에 무난한 노르웨이의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이며 아마 구매율에서도 가장 높은 구매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르웨이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경기인 크로아티아와 튀르키예의 경기입니다. 두 팀은 그룹 D조에 소속되어 있으며 나란히 1, 2위를 기록 중인데요. 다만 크로아티아는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인 만큼 조 1위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를 잡고 가야 하는 상황이며 튀르키예 역시 조 1위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꼭 꺾어야만 하는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팀 모두 이번 대회에서는 나름대로 선전 중인 상황인데요. 홈팀 크로아티아는 웨일즈와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 튀르키예와 라트비아 그리고 아르메니아까지 잡아내며 4경기에서 1실점을 기록하며 조 1위를 유지 중인데요. 다만 이러한 크로아티아 역시 톱자원의 부재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뿐더러 중원에서도 어느 정도 노쇠화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최근에 좋은 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단정짓기 힘든 상황인데요. 다만 이번 상대 튀르키예를 상대로 지난 3월 원정에서 2대0의 클린시트 승리를 기록했다는 점은 홈 경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 볼 수 있었으며 한편으로 원정팀 튀르키예는 공세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편인데 이미 홈에서 한 차례 맞대결에서 이러한 접근이 통하지 않았기에 조금은 다른 전술을 준비할 가능성도 염두해야 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홈팀 크로아티아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보겠지만 크로아티아 역시 결코 믿을 만한 톱자원이 없는 상황이기에 크로아티아의 승리와 무승부 쪽 복수 선택지를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경기인 알바니아와 체코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그룹 E조에 위치해 있는데요. 알바니아는 5경기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조 1위에 체코는 4경기에서 2승 2무를 기록하며 조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알바니아는 직전 경기 폴란드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불안했던 수비진이 어느 정도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고 이는 지난 6경기에서 모두 멀티실점을 기록하지 않았을 정도인데요. 이스마즐라와 짐시티가 수비의 중심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고 중원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하며 비교적 상위 전력인 폴란드까지 잡아내며 조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최전방의 아셀라니의 날카로운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체코입니다. 체코는 직전 경기 헝가리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 공격에서는 조금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 최전방의 유레치카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 결코 승리를 단정짓기 힘들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는 최근의 페이스뿐만 아니라 공격과 수비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비교적으로 많은 알바니아의 승리 쪽 접근을 우선적으로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 경기인 페로제도와 폴란드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도 마찬가지로 그룹 E조에 위치해 있는데요. 폴란드는 2승 3패를 기록하며 조 4위에 페로제도는 1무 4패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교적 체급차가 어느 정도 명확한 두 팀의 맞대결이라 볼 수도 있지만 폴란드의 최근의 페이스 자체가 결코 손쉬운 승리를 예상하기 힘들게 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2승 3패를 기록하며 비교적 하위 전력인 알바니아와 몰도바에게 패배를 기록했고 패배를 기록했던 경기가 모두 원정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이번 원정 경기도 고전을 면치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며 체급에서는 비록 앞서고 있는 폴란드지만 이번 상대 페로제도가 마음먹고 내려앉는 접근을 채택한다면 이를 결코 뚫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했으며 어쩌면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초기 배당에서도 무승부 쪽의 배당이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는 만큼 이번 경기는 비록 정배당을 부여받은 폴란드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되 반드시 무승부 또는 홈팀의 승리 쪽 선택지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경기라 보여졌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경기인 포르투갈과 슬로바키아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그룹 J조에 위치해 있으며 홈팀 포르투갈은 현재 6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기록하며 조 1위를 지켜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상대에게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빛나고 있는데요. 원정팀 슬로바키아는 4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조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팀은 지난달 9일 슬로바키아의 홈에서 한 차례 맞대결을 가졌는데요. 비교적 슬로바키아는 실점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포르투갈 역시 이날 호날두의 유로에서 마지막 출전 경기인 만큼 비교적 신중한 접근을 채택하며 1대0의 승리를 따냈는데요. 다만 이번 일정에서는 홈 경기인 만큼 어느 정도 체급차를 보이며 선전할 것으로 보여졌고 실제로 이번 대회 홈에서 치른 모든 경기에서 3골 이상씩을 기록한 포르투갈인 만큼 홈에서 화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경기라 느껴지며 슬로바키아 역시 이번 경기에서 2위 자리를 지키려면 무승부를 노리는 방식을 채택할지언정
결코 승패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느껴지면서 홈팀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면서 오늘의 승무패 58회차 7경기 초안 분석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